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10월을 맞이하여 곧 사전 계약이 시작되는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다른 모델 대비 많이 적용되는 기대작인데요. 그 수식어들을 살펴보면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국산차 최초의 22인치 휠 적용, 그리고 국산차 최초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적용이 있습니다. 이 최초라는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설레이는 단어인데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갤럭시 폴드 최초 공개, 세계 최초, 말리는 롤러블 TV 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아 자동차에서도 국내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형 K7 프리미어에 적용된 2.5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이었죠. 저중속 영역에서는 MPI 엔진과 고속에서는 GDI 엔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획기적인 엔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최초로 시도했지만 해외에서는 도요타가 이미 수년 전에 개발한 엔진인데요. 바로 도요타 D-4S 엔진입니다. 이 엔진도 K7 프리미어에 적용된 엔진과 동일하게 MPI 방식과 GDI 방식, 간접 분사 방식과 직접 분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엔진인데요. 9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대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신형 K7 차량 무려 5,729대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가 과분사되어 시동 지연, 울컥거림 및 주행 중 간헐적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리콜을 실시한다라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아 자동차 K7이 판매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엄청난 결함인 것이죠. 자동차가 시동이 지연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뛰지 않고 심장이 정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아 자동차의 조치는 인젝터 교환 및 이슈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형 K7 2.5 GDI 엔진을 출고한 고객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형 K7 프리미어에 적용된 2.5 GDI 엔진은 어떤 엔진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2.5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GDI 엔진과 MPI 엔진이 결합이 된 듀얼 분사 시스템 엔진입니다. GDI 엔진이란 직접 분사 방식이고 MPI 엔진이란 간접 분사 방식 혹은 다중 포트 분사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엔진이죠. 사진을 보게 되시면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가 바로 연소실로 연료를 직접 분사하게 됩니다. 오른쪽 MPI 엔진을 보게 되면 인젝터가 흡기 포트 쪽에 있어서 흡기 포트에서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산소와 연료가 합쳐진 혼합기라는 것이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DI는 직분사라고 하는 것이고 MPI는 간접 분사, 다중 포트 분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GDI 엔진과 MPI 엔진을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일단 작동 방식에서는 일반 시내 운전, 조금 차가 막히고 고속이 필요 없는 중저속 구간에서는 MPI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간접 분사 방식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도로, 고속 구간에서 힘이 좀 필요한 구간에서는 직접 분사 방식인 GDI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일반 시내 주행에서는 MPI 엔진 사용으로 인한 연비 개선 및 정숙성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고속 구간에서 GDI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출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연비가 좋아지고 고속에서는 출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엔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형 K7 프리미어에 적용되었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현재 동호회와 카페를 비롯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많은 고객들과 예비 고객들이 상당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후기와 또 걱정들이 커뮤니티에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제네시스 GV80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신형 K7 리콜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셨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밝힌 향후 스마트 스트림 엔진 라인업인데요. 오른쪽 두 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 G2.5 GDI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G2.5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형 K7 프리미어에 적용된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신형 그랜저에도 적용될 엔진입니다. 하단에도 보시면 준대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모델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될 엔진이 바로 G2.5 GDI 엔진이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G3.5 GDI 엔진이 있습니다. G3.5 GDI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바로 제네시스 GV80 가솔린 3.5 모델과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가솔린 3.5 모델에 적용될 예정인 G3.5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제네시스 GV80에 최초로 적용된다는 직렬 6기통 디젤은 안전할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제네시스 GV80 디젤 사전 계약을 앞두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최초로 만드는 기술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결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2019년 5월 27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신형 G80에 장착되는 차세대 엔진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G80도 연기하고 GV80 가솔린 모델도 출시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도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고 가솔린 모델은 내년에 출시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V80 가솔린 대신에 GV80 디젤 모델을 조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G80과 GV80이 공유 예정이던 가솔린 파워트레인 개발 과정이 늦어지면서 출시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G80도 내년으로 미뤄지고 GV80 가솔린 출시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했던 GV80이 조금 더 초점을 두겠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랬었다면 GV80 가솔린 모델도 같이 내놨을 텐데 디젤을 먼저 출시하고 가솔린을 뒤로 미뤘다라는 건 이 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밑에 줄을 보게 되면 GV80 역시 올해 디젤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에 가솔린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 향후 스마트 스트림 엔진 라인업에서 보셨다시피 이 G2.5 엔진, 가솔린 엔진은 신형 K7과 신형 그랜저, 제네시스 GV80과 G80에 적용될 예정인 엔진인데 신형 K7에 적용되자마자 바로 결함이 발생했고 바로 리콜 조치가 들어간 엔진입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는 이제 신형 그랜저 가솔린 모델인데 분명히 신형 K7을 통해서 얻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보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형 그랜저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G80 가솔린과 GV80 2.5 가솔린 모델은 더욱더 결함이 없게 잘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가솔린 엔진은 지금 열심히 잘 만들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라고 또 한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현대자동차에서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솔린 엔진도 지금 결함이 있는 상황인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또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는 디젤 엔진은 4기통 R 엔진입니다. 2.0L와 현재 2.2L로 출시하고 있는 4기통 R 엔진이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투싼, 산타페, 그리고 팰리세이드, 기아 자동차에는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도 G70과 G80 2.2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자동차는 4기통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밀고 있고 그 엔진이 바로 4기통 R 엔진인 것이죠. 그래서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R3.0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R3.0은 분명 직렬 4기통 R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직렬 4기통에 실린더 2개만 더 붙여서 만들면 직렬 6기통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했지만 물론 쉽지 않은 연구 개발이 동반이 되어야 하지만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는 V형 엔진보다는 훨씬 만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V형이나 듀얼 분사 방식보다는 개발 및 제작이 훨씬 더 용이한 게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물론 기계공학적으로 들어가자면 직렬 6기통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지만 그래도 V형이나 K7에 들어간 듀얼 분사 방식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개발 및 제작이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연료기통 디젤 엔진은 현재 사용 중인 4기통 R 엔진을 이용해서 R3.0이라는 엔진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네시스 모델을 만들 때는 현대자동차 모델을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훨씬 더 많은 검수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K7 프리미어 리콜 대상인 분들께서는 얼른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켜서 차량을 재빨리 정비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역시 차를 빨리 사면 베타 테스터가 된다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제네시스 GV80에는 절대로 베타 테스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